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1학기 세 번째 수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교재를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1학기 국어 3단원인데요. 3단원은 글 요약하기입니다. 글 요약하기라니 아마도 글을 읽고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짧게 간추리는 것 같아요. 교재를 먼저 볼까요? 3. 글 요약하기.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국어 안에서도 읽기네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글을 읽고 나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짧게 줄여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3단원이에요. 3단원 글을 요약해요 단원인데요. 3단원 그럼 글을 요약해요. 단원을 살짝 살펴볼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짧게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3단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요약해요. 인데요. 글을 요약할 때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한번 보자.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지? 그림이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뭐냐면은 개, 물고기, 나무가 있네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살펴본다는 내용일까요? 지금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는 그림을 보면은 개, 물고기, 나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요. 근데 말이에요. 글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글. 글은 전부 다 그림처럼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냥 글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글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틀이 있어요. 글 안에 틀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질까요? 마치 개, 물고기, 그리고 나무처럼 그 글 안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서로 다른 내용이 섞여 있답니다. 그래서 글을 잘 들여보고 그 글의 구조를 오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피다 보면은 아마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요약해 봅시다. 활동 1은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이에요. 활동 2는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기로 나아갈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활동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활동 1.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 알기. 준이는 정리한 어류의 여러 기간을 읽고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을 생각해 봅시다. 어류의 여러 기간. 어류는 아가미가 있는 척추동물입니다. 어류는 물속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발달했습니다. 어류 피부는 대부분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비늘은 어류 몸을 보호합니다. 비늘은 짠 바닷물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또 저마다 비늘 무늬가 달라 몸을 쉽게 숨길 수 있게 합니다. 어류는 아가미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입으로 물을 삼키고 아가미로 다시 내뱉는 과정에서 산소를 얻습니다. 어류는 몸통에 옆줄이 있습니다. 어류는 옆줄로 물의 흐름이나 떨림 같은 환경 변화를 알아냅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준이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 정리했어요. 이 글을 짧게 정리했네. 어류의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어 몸을 보호해주고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한다. 또 어류는 옆줄로 환경 변화를 알아낸다. 오! 어때요? 준이가 옆에 있는 긴 글을 짧게 잘 요약했어요. 그런데 글에 들어간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아, 전부 다 있다. 맞지? 오케이. 이 보니까 중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이렇게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왼쪽에 긴 글 대신에 준이가 짧게 요약한 이 글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짧게 금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약하니까 이렇게 짧게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짧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요약하면 쉽게 정리하고 파악하고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요약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좋구나. 왜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지 알아. 선생님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글을 읽으면서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한번 읽고 나서 우리 물음에 답하면서 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직업과 옷 색깔을 읽어봅시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글의 구조라고 하니까 4학년 때 우리가 했었던 건데 글 안에는 문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나요? 문단. 그리고 문단이 뭐예요? 맞아요. 여러 문장이 함께 모여서 같은 주제, 이야기하는 글의 덩어리예요. 긴 글을 문단이라고 하는데 여러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문장이 뭐냐면은 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단이라고 하는데 그 문단은 여기 보면은 하나의 문단이 시작되면은 여기 비어 있죠. 앞에 띄어쓰기를 하고요. 그리고 글자 다 쓰고 나서는 다음 문단,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다시 띄어쓰기를 해요. 뒤에 이제 비워요, 이 부분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칸 띄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번 문단이고요. 이거는 몇 번 문단? 2번 문단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1번 문단과 2번 문단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때요? 달라요. 주제가 달라. 이거 4학년 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혹시 선생님 영상을 본 친구들은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문단은 문장이 함께 모여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글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문단 안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 있어요. 중심 문장은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고요.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나요? 기억난다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이제 어느새 구조를 조금 알겠는데요. 우리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직업과 옷 색깔.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약사나 위생사, 요리사와 같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는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전투를 벌일 때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화약 무기는 한 번 사용하면 연기가 자욱하게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강한 원색의 군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군인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힘든 색의 옷을 입는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할 수 있다. 재밌는 글이었어요. 직업과 옷 색깔을 읽고 아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이 글을 읽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모두 만드세요. 질문을 만드는 거네. 여기에 여러분 이 글을 읽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글 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의사나 간호사는 왜 흰색 옷을 입나요? 이런 질문 만들면 여러분 답 바로 떠오르죠? 맞아요. 선생님은 이 질문 왜 흰색을 입나요? 하면서 던졌더니 위생이 매우 중요한데 흰색 옷은 더러워졌을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입어요 하면서 답도 찾아보았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교재에 궁금한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글 안에서 답도 찾아보세요. 또 다른 질문이 있네요. 여기 직업에 따라 옷 색깔을 특별히 정해서 입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답은 일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선생님 또 다른 질문 해볼까? 여러분 이 질문 만든 친구도 있을까요? 법관은 왜 검은색 옷을 입나요? 왜 검은 옷을 입기 시작했나요? 하면은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죠.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검은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자 검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질문에 답도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질문과 답 여러분 떠올려서 교재에 꼭 적어주세요. 이제 활동 3이에요. 우리 구조에 따라서 글을 요약할 거예요. 앞에서 구조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줬는데요. 가장 먼저 뭐를 파악하라? 문단을 파악하라. 우리 띄어쓰기 돼 있는 거 파악하고 다음 줄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문단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 문단에서 뭐를 찾아야 되겠어요? 중심 문장. 중심 문장 말고는 바로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죠. 이 문단을 읽으면서 여러 문장이 있는데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인지 어떤 것이 뒷받침 문장인지 구분해서 우리가 찾아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글을 읽어 볼까요? 가면서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1문단은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나요? 두 개의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문장은 여기까지네요. 근데 그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나요? 중요한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뒤의 문장은 어때요?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의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고요. 앞에 있는 것을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볼게요.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약사나 위생사, 요리사와 같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는다.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문장 뭐예요? 맞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의사와 간호사는 흰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요. 다른 뒤에 있는 것은 이 문장을 또 설명해주고 이유를 말해주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문단.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예요? 맞아요. 선생님도 가장 앞에 있는 법관에 대한 것. 법관이 검은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 언제부터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뒷받침 문장이죠. 자세히 설명하고 중심 문장을 이유를 밝혀주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래서 중심 문장은 앞쪽에 있네요. 네, 이제 네 번째 문단인데요.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전투를 벌일 때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화약 무기는 한번 사용하면 연기가 자욱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강한 원색의 군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군인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힘든 색의 옷을 입는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군인에 대해서죠. 그래서 중심 문장은 바로 제일 위에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인 것 같아요. 뒤에 문장은 뭐예요?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 마지막 문단이네요. 다섯 번째 문단 볼까요?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어때요? 응?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가 중심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들을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각 문단 구조에 따라서 문단을 살펴보고 중심 문장을 거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봤는데 글을 요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 이 밑줄 치어서 그은 중심 문장을 우리가 잘 연결하면 돼요. 근데 이 글에서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어요? 각 문단을 보면은 처음에는 직업에 따라서 하면서 두 번째 의사, 간호사, 세 번째 법관, 그리고 네 번째 군인, 그리고 마지막 다시 직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즉 여러 가지 특징을 나열해 직업과 옷 색깔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을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서 설명했네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글의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는지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바로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고유한 색깔의 옷을 입기도 한다라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이 중심 문장을 쓰면은 그게 바로 처음이랍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뭐가 있었어요? 먼저 의사,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이게 있었고요. 다음 직업은 뭐예요?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마지막으로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는 각 직업을 예로 들어서 처음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 글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해 주겠죠.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또 얘기하고 글을 마친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연결하니까 어때요? 글이 잘 요약되었죠? 글을 요약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글의 구조를 살펴서 각 문단에서 무엇, 중심 문장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잘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은 글을 요약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한 내용을 간추려 써볼까요? 그걸 잘 연결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는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고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또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이처럼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어때요? 우리 글을 앞에 있는 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이렇게 간추려 쓴 요약한 글만 읽어도 잘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글을 읽고 그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고 요약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요약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설명하고 있네요.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원래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야겠죠. 그러면은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중심 내용을 잘 연결해야겠죠. 그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다 보면은 글이 짧아져요.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담아야 돼요.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 글 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오늘 공부를 마칠 때가 됐네요. 오늘은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요약하면 좋은 점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문단과 중심 문장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연결해서 요약해 보았답니다. 마지막 배움 정리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고 그것을 잘 연결하면 돼요. 연결까지 해야겠죠. 그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고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한다? 잘 살려서 얘기해 주어야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 이제 요약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글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내가 읽은 책 부모님께 친구에게 간단히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